여러분, 동네 상가를 둘러보세요. 어제까지 방문했던 식당이 문을 닫고 20년 넘게 자리를 지키던 세탁소에 임대 문의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자영업의 뿌리가 통째로 뽑혀나가고 있는 대물락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나요?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이미 1,000조 원을 돌파했고 금리는 4.5%를 넘어 6%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달에 이자만 수백만 원씩 내면서 버티던 사장님들이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2025년 한 해에만 무려 100만 명의 자영업자가 폐업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씩 가게 문을 닫고 빚쟁이로 전락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지금의 위기는 고금리, 고물가, 그리고 인구, 외벽이라는 세 가지 칼날이 동시에 자영업자들의 목을 겨누고 있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12가지 업종을 날카롭게 분석해 드릴 겁니다. 만약 본인이 이 업종에 있거나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지금 당장 계획을 멈추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전 재산을 지킬 마지막 생존 매뉴얼입니다. 설레는 경제학.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대한민국 자영업 몰락의 진실을 폭로합니다. 첫 번째 위기 징후는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저가 커피 전문점입니다. 골목마다 서너 개씩 들어선 그 흔한 카페들 말이죠. 한 잔에 1,500원 하는 커피를 팔아서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하려면 하루에 최소 200잔을 팔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인건비는 천정부지로 솟았고 원두값은 폭등했습니다. 이제 저가 커피는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로 변했습니다. 두 번째는 배달 전문 식당들입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의 상징이었던 치킨과 피자. 이제는 플랫폼 수수료와 배달비 때문에 사장님, 손에 쥐어지는 돈은 닭 한 마리당 1,000원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육체 노동은 극에 달하는데 통장 잔고는 비어가는 기이한 현상. 이게 지금 자영업의 민낯입니다. 세 번째는 소규모 의류 매장입니다. 이제 누가 옷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삽니까? 사람들은 매장에서 옷을 입어만 보고 구매는 온라인 최저가로 합니다. 임대료만 내주는 쇼룸으로 전락한 매장들이 줄지어 간판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PC방과 당구장입니다. 주 고객인 청년 인구는 줄어드는데 전기세와 가스비는 폭등했습니다. 공간만 차지하고 수익은 나지 않는 낡은 업종들은 이제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편의점입니다. 무인 점포가 늘어나고 경쟁은 치열해지면서 점주들은 하루 14시간씩 직접 근무하며 몸을 갈아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가져가는 돈이 최저임금보다 못하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학원, 노래방, 세탁소, 미용실, 빵집, 꽃집, 문구점까지 대한민국 골목을 지키던 12가지 업종이 왜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와 데이터를 지금부터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왜 하필 2026년에 이런 비극적인 숫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거대한 파도가 동시에 덮친 퍼펙트 스톰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직시해야 할 데이터는 바로 금리입니다. 많은 분이 금리가 조금 오르다 말겠지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된 고금리 기조가 2026년 현재까지 이어지며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영업자들의 대출은 대부분 변동금리입니다. 대출 5억 원을 받은 식당 사장님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2022년에 이자율이 3%였다면 한 달에 125만 원 정도만 내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가 7%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제는 한 달의 이자만 거의 3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장사를 해서 남긴 수익의 절반 이상이 그냥 은행 주머니로 들어가는 구조인 거죠. 이건 노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의 혈압이라고 불리는 금리가 정상 범위를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소비자의 지갑 상태입니다. 경제학에는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소득이 늘 때 소비가 얼마나 느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한계 소비 성향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실질 소득은 줄어드니 가장 먼저 줄이는 게 뭘까요? 바로 외식비와 문화비입니다. 자영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겁니다. GDP 성장률은 1%대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자영업자 간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그 12가지 업종들이 왜 하나같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는지 그 속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경제적 파국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가장 흔하게 보시는 저가 커피 시장의 비극부터 시작하죠. 많은 분이 1,500원짜리 커피 한 잔 팔면 절반은 남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2026년 현재 원두 한 자루 가격은 2023년 대비 50%가 올랐습니다. 여기에 우유 가격, 설탕 가격, 심지어 일회용 컵 가격까지 줄인상됐죠. 쉽게 계산해 볼까요? 1,5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팔면 원가와 임대료, 전기료를 빼고 사장님 손에 남는 건 고작 200원에서 300원 남짓입니다. 한 달 월세 300만 원을 내려면 커피를 10,000잔 넘게 팔아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하루에 330잔입니다. 그런데 바로 옆 건물, 앞 건물에 똑같은 저가 커피 브랜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장사가 아니라 제살깎기 전쟁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나만은 다를 것이라는 낙관 편향에 빠지지만 통계는 냉혹합니다. 2026년 저가 커피 브랜드의 폐업률은 전년 대비 20%나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은 배달 전문 식당들입니다. 치킨집, 피자집 사장님들이 밤마다 눈물을 흘리는 이유. 바로 플랫폼의 횡포매포입니다. 이제 배달앱 없이는 장사가 안 되는 세상이죠. 하지만 매출의 15%에서 20%를 수수료로 떼어가고 여기에 배달비와 광고비까지 내고 나면 매출은 1억인데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인 기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본인 인건비는커녕 알바생 월급 주기도 벅찬 상황이 됐습니다. 권리금은커녕 원상복구 비용으로 3천만 원을 더 쓰고 나가는 사장님들이 수두룩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배달 자영업의 민낯입니다. 소규모 의류 매장은 더 처참합니다. 이제 오프라인 매장은 쇼룸일 뿐입니다. 손님들은 매장에 와서 옷을 입어보고 거울을 본 뒤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꺼내 최저가를 검색합니다. 그리고 쿠팡이나 무신사에서 주문하죠. 사장님 입장에서는 월세 내고 전기세 내서 손님들에게 무료 피팅 서비스를 해주는 셈입니다. 2026년 들어 증강현실 쇼핑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이런 경향은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 옷가게는 옷을 파는 곳이 아니라 망해가는 전지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PC방과 당구장 역시 시대의 흐름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주 고객층인 20, 30대 인구는 급격히 줄어드는데 전기요금은 2023년 대비 40%나 폭등했습니다. 수십 대의 컴퓨터를 하루 종일 돌려야 하는 PC방 사장님들에게 전기료 폭탄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4.5%에서 시작해 6%를 넘어선 대출금리까지 겹치니 매달 은행이자 갚기도 급급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편의점의 몰락도 심각합니다. 전국 편의점 5만 개 시대. 이제는 편의점 옆에 편의점이 있는 게 당연한 풍경이 됐습니다. 인건비 부담을 이기지 못한 점주들은 야간 근무를 직접 섭니다. 하루 14시간, 16시간씩 편의점 카운터를 지키죠. 뇌는 지치고 몸은 망가지는데 한 달 손에 쥐는 돈은 최저임금보다 못한 200만 원도 안 됩니다. 편의점 사장이라는 타이틀은 이제 합법적 노예의 다른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학원가는 인구구조의 변화, 즉 인구절벽이라는 거대한 재앙이 불러온 결과입니다. 아이들이 없는데 태권도장, 피아노 학원이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2026년 현재 전국 유치원과 초등대상 학원의 폐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입니다. 이건 일시적인 불황이 아니라 시장 자체가 사라지는 소멸의 문제입니다. 노래방은 회식 문화가 사라지고 개인주의가 강화되면서 대형 노래방들은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세탁소는 대기업의 비대면 세탁 서비스가 골목 상권을 장악했습니다. 미용실은 한 건물에 3개씩 있는 과포화 상태에서 실력 없는 곳부터 순서대로 문을 닫고 있습니다. 빵집, 꽃집, 그리고 인테리어 업체까지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업종을 관통하는 하나의 공포, 바로 1,000조 원의 부채입니다. 2026년 현재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5%를 돌파했습니다. 금융위기 때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지금 대출로 이자를 막는 돌려막기의 끝단에 서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지표의 하락이 아닙니다. 우리 동네 사장님들이 사라진다는 건 그 지역의 실물 경제가 멈춘다는 뜻입니다. 상가가 비고 유동인구가 줄어들고 결국 부동산 가치까지 폭락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그저 숫자 노름으로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왜 옆집 식당 사장님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지, 왜 20년 된 세탁소가 문을 닫았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손 놓고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 잔혹한 시장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실제 폐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더 참혹한 사례들과 함께 이 지옥 같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심리적 함정과 구체적인 데이터를 더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는 차갑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삶은 뜨겁다 못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2가지 업종의 몰락은 단순히 숫자의 변화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퇴직금이었고 자녀의 등록금이었으며 한 가족의 마지막 보루였던 가게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제가 만난 실제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통해 2026년 대한민국 자영업의 민낯이 더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50대 박 사장님의 사례를 보죠. 박 사장님은 30년간 다닌 직장에서 퇴직하며 받은 퇴직금 2억 원에 대출 1억 원을 더해 가게를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에 닭 50마리를 튀기면 매출이 100만 원 가까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한 달 뒤 정산서를 보고 박 사장님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임대료 200만 원, 인건비 400만 원, 재료비 300만 원을 빼고 나니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배달 플랫폼 수수료였습니다. 매출의 30%가 수수료와 배달비로 빠져나갔습니다. 닭 한 마리를 2만 원에 팔면 박 사장님 손에 쥐어지는 순수익은 1,000원이 채 안 됐습니다. 결국 박 사장님은 인건비를 줄이려 아내와 대학생 아들까지 동원해 하루 12시간씩 닭을 튀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2026년 대한민국 자영업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몸은 부서져라 일하는데 통장은 점점 말라가는 기이한 구조인 거죠. 여기서 우리는 뇌과학적인 관점으로 사장님들의 심리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박 사장님은 적자를 보면서도 가게를 접지 못할까요? 바로 매몰 비용의 오류 때문입니다. 이미 투자한 3억 원이 아까워서 조금만 더 버티면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근거 없는 희망에 매달리는 겁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집단 내에서 낙오되는 것에 극심한 공포를 느낍니다. 가게를 접는 순간 실패자로 낙인 찍힐 것 같다는 두려움이 냉정한 판단을 가로막는 거죠. 두 번째 사례는 강남역 인근에서 저가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는 40대 이 사장님입니다. 이 사장님은 주변에 대형 오피스가 많으니 무조건 성공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개업 3개월 만에 바로 옆 건물에 또 다른 저가 커피 브랜드가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점심시간마다 두 가게가 400원, 500원 차이로 피 터지는 가격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 팔아서 100원 남기는 장사. 이게 장사입니까? 아니면 자선사업입니까? 이 사장님은 말합니다. 이제는 손님이 무섭다고요. 손님이 오면 올수록 얼음값, 컵값, 전기료가 나가는 남는 건 없으니 일은 일대로 하고 빚만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특히 2026년 들어 원두 가격이 2023년 대비 50%나 폭등하면서 저가 커피 모델은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계약 기간 때문에 혹은 인테리어 비용을 회수하지 못해 억지로 문을 열고 있는 좀비 가게들이 서울 시내에만 수만 개입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12가지 업종 중 나머지 업종들도 왜 무너지는지 구체적으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였던 학원가를 보십시오. 이건 인구 절벽이라는 정해진 미래입니다. 2026년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아이들이 없는데 동네 피아노 학원, 태권도장이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실제로 서울의 한 유명 학원가는 작년 한 해에만 학원 3곳 중 한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건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일곱 번째, 노래방은 어떻습니까? 이제 젊은 세대는 회식을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노래를 부르러 가는 문화가 사라졌죠. 대신 혼자 즐기는 코인 노래방이 유행했지만 이마저도 임대료 상승과 전기료 폭등을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세탁소는 대기업의 자본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바일 앱으로 수거하고 배송까지 해주는 대형 세탁 서비스가 골목 세탁소의 일감을 뺏어갔습니다. 기술이 편리함을 줬지만 골목 사장님들에게는 생존권을 앗아간 셈입니다. 아홉 번째 미용실과 열 번째 빵집은 과잉 공급이 문제입니다. 한 집 건너 미용실이고 편의점보다 빵점비 많은 동네가 수두룩합니다. 11번째 꽃집은 소비 위축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누가 꽃을 사겠습니까? 마지막 12번째 인테리어 업체는 부동산 거래 절벽이 원인입니다. 집을 사고 팔아야 도배도 하고 장판도 갈 텐데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니 인테리어 사장님들은 일감이 없어 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부채입니다. 자영업자 대출 1,000조 원 시대. 그 중에서도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70%에 육박합니다. 이들은 2026년 현재 4.5%에서 시작해
7%까지 치솟은 금리 폭탄을 온몸으로 맞고 있습니다. 한 달에 이자만 수백만 원씩 내면서 폐업조차 못하는 이유는 폐업하는 순간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지 못해 장사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옆집 아저씨, 우리 친구, 혹은 바로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자영업은 거대한 댐에 금이 가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작은 균열이 결국 댐 전체를 무너뜨리듯 이 12가지 업종의 몰락은 실물 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면 설레는 경제학이 아니죠. 우리는 이 잔혹한 현실 속에서도 살아남아야 합니다. 무너지는 자영업 시장에서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미 위기에 빠졌다면 어떻게 탈출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생존 전략을 다음 섹션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사실 2026년에 이 위기는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와 청년 실업난이 맞물리면서 너도 나도 자영업으로 뛰어들었죠. 준비되지 않은 창업은 결국 과잉 경쟁을 낳았고, 여기에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발전이 더해지면서 인간이 하던 서비스직의 가치가 폭락했습니다. 식당에 가면 이제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서빙을 합니다. 키오스크 주문은 기본이죠. 이런 기술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전통적인 자영업자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위기 속에서도 돈을 버는 5%는 존재합니다. 그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그들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팝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폐업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탈출 전략과 새롭게 창업을 꿈꾸는 분들을 위한 금기 사항을 정리해 드릴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주변에 장사가 안 되어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누군가에게는 이 내용이 벼랑 끝에서 잡는 마지막 동화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 자영업의 암흑기를 뚫고 지나갈 실전 생존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2026년 대한민국 자영업이 마주한 잔혹한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진짜 생존을 위한 실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앞서 언급한 12가지 위기 업종에 종사하고 있거나 혹은 새로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지금 이 내용을 뼈에 새기셔야 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폐업도 전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뇌과학적으로 인간은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적자가 나는데도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지겠지라며 아까운 생돈을 계속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매몰 비용입니다. 이미 들어간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은 잊으십시오. 지금 당장 매달 나가는 고정비가 수익보다 크다면 냉정하게 멈추는 것이 더 큰 파산을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실제로 2026년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희망 리턴 패키지 같은 폐업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철거 비용 지원부터 채무 조정, 그리고 재취업 교육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망했다는 자괴감에 빠져 골방에 숨지 마시고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을 받으십시오. 빚을 털어내고 다시 시작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빚으로 이자를 막는 단계에 오셨다면 그건 장사가 아니라 금융권에 기부하는 꼴입니다. 지금 당장 장구를 펼치고 영업이익을 계산해 보십시오. 답은 이미 나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전략은 디지털로의 강제 전환입니다. 아직도 골목에서 손님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그건 2026년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제 모든 자영업은 온라인화 되어야 합니다. 식당이라면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게 아니라 밀키트를 만들어 전국으로 팔거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장님의 철학을 팔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배가 고파서 식당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장님의 스토리와 공간의 경험을 사기 위해 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2가지 위기 업종 중 하나인 미용실을 한다고 칩시다. 단순히 머리를 잘 깎는 곳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탈모 고민이 있는 30대 남성을 위한 전문 미용실로 컨셉을 잡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올린다면 어떨까요? 손님은 전국에서 찾아옵니다. 이게 바로 플랫폼의 노예가 되지 않고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인구는 줄어들지만 취향은 더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그 좁고 깊은 시장을 공략하는 것만이 소규모 자영업자가 거대 자본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고정비 다이어트입니다. 2026년 고물가 시대에 가장 무서운 건 매달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입니다.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면 과감히 이전을 고려하십시오. 이제는 입지가 예전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힙한 곳이라고 소문나면 손님들은 산꼭대기라도 찾아갑니다. 높은 월세를 내며 길목을 지키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또한 무인 시스템과 자동화 기기를 적극 도입하십시오. 처음에는 비용이 들겠지만 2026년에 미친 인건비를 감당하려면 사람 대신 기술을 써야 합니다. 네 번째는
대체 불가능한 본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저가 커피가 왜 망할까요?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똑같은 맛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직접 로스팅하고 그 커피에 담긴 이야기를 전하는 작은 카페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거대 프랜차이즈가 흉내낼 수 없는 사장님만의 휴먼 터치가 필요합니다. 행동 경제학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을 알아봐주고 특별하게 대우해주는 곳에 기꺼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합니다. 대형마트가 주는 편리함보다 동네 단골 가게가 주는 정과 전문성의 가치를 두는 소비층을 공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 흐름 관리입니다. 자영업자의 가장 큰 실수는 가게 돈과 내 돈을 섞어서 쓰는 것입니다. 2026년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현금이 왕입니다. 매출이 일어날 때마다 일정 비율을 반드시 비상금으로 적립하십시오. 환율이 요동치고 금리가 널뛰는 상황에서 현금이 없으면 기회가 와도 잡을 수 없고 위기가 오면 바로 쓰러집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을 쓰고 있다면 지금 당장 은행에 가서 고정금리로 갈아타거나 원금을 조금이라도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2026년의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지옥이겠지만 준비된 자들에게는 시장의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경쟁자들이 하나둘씩 무너져 나갈 때 끝까지 버티는 최후의 1인이 모든 것을 가져갑니다. 하지만 그 버팀은 무지성적인 인내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전략과 빠른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가게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십시오. 만약 내가 손님이라면 우리 가게에 올 이유가 있는가? 우리 가게는 2026년의 트렌드에 맞는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없다면 지금 바로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시간은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위기는 이미 문 앞에 와 있고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너지는 대한민국 자영업 시장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최종적인 마음가짐과 이 긴 터널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자영업의 몰락은 단순한 불황이 아닙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 고금리의 장기화, 그리고 기술의 진보가 겹친 거대한 지갑 변동입니다. 우리가 알던 골목 상권의 법칙은 이미 폐기되었습니다. 12가지 업종이 무너지는 현상은 그저 시작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문은 이미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 앞 상가 공실이 늘어나고 단골 식당 사장님이 갑자기 바뀌는 것들 하나하나가 경제가 보내는 강력한 경고음입니다. 1997년 IMF 당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천재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남들보다 한 발 앞서 현실을 직시하고 준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무너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설마 하는 생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에 매달려 침몰하는 배와 함께 가라앉을 것인가? 아니면 차가운 이성으로 생존의 길을 찾을 것인가 말이죠. 오늘 제가 팩트 폭행을 좀 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달콤한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위기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6년의 이 거친 파도는 준비되지 않은 자들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말하면 지금 이 순간 공부하고 변화를 시도하는 분들에게는 인생 최대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두려움에 떨며 가게 문을 닫을 때 여러분은 디지털로 무장하고 자신만의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첫째, 여러분의 재무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숨기고 싶겠지만 빚이 얼마인지 나가는 이자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아야 대책이 나옵니다. 둘째, 여러분의 업종이 오늘 말한 12가지에 해당한다면 지금 당장 사업 구조를 바꾸십시오. 오프라인에만 매달리지 말고 온라인과 모바일로 고객과의 접점을 넓히셔야 합니다. 셋째,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자영업은 고립되는 순간 무너집니다. 주변의 성공 사례를 분석하고 정부의 지원 제도를 샅샅이 뒤져보십시오. 사실 자영업자 한 명의 몰락은 한 명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가족의 미래가 걸려 있고 우리 이웃의 삶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이 단순한 경제 분석을 넘어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변곡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건 운이 아닙니다. 원리를 알고 실행하고 인내하는 자만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위기의 2026년을 지혜롭게 건너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정말 힘들어하는 사장님들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전 재산을 지키는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설레는 경제학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고
세상을 보는 눈을 날카롭게 해드릴 수 있는 통찰력 있는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에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은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준비하는 자에게 시간은 가장 강력한 편이 되어줄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영상이 끝나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당신의 미래는 바로 지금,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자 여러분, 힘내십시오. 긴 터널의 끝에는 분명히 빛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걷는 자에게만 허락됩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레는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